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랑의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오늘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임실치즈의 개척자인 지정환 신부가 오늘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장수 출신 항일 의병장인 박춘실 선생의 집터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철과 봉수로 대표되는 전북 가야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하루 맑은 가운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사랑의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수천 명의 사람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보통 마라톤 대회와 달리 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사랑의 거북이 마라톤 대회입니다. 평소 쉽게 길을 나서지 못했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의 도움을 받아 오랜만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비록 몸은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지만 화창한 봄날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들 함께 이렇게 달리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기분도 좋고. 거북이 마라톤 대회에는 일반 학생과 가족 참가자도 많았습니다. 느릿느릿, 앞서거니 뒤서거니 온 가족이 손을 잡고 행사를 즐겼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런 행사를 참여하게 되어서요. 너무 기쁘고요. 장애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런 따뜻한 봄날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에 너무 기뻐하고 참 너무나 즐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웃으며 다 함께 어울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임실치즈의 씨앗을 뿌리고 한국 치즈의 대부로 불린 지정환 신부가 오늘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8세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임실치즈의 개척자 지정환 신부가 오늘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8세입니다. 벨기에 태생인 고인은 1959년에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1964년 임실성당 주임 신부로 부임한 그는 척박한 농촌을 먹여 살릴 고민을 하다 치즈를 떠올렸습니다. 3년 뒤 국내 최초의 치즈 공장을 임실에 설립했습니다. 임실에서는 산이 많고 그 당시에는 산에 나무 없었어요. 풀이만 있었어요. 그래서 풀 이용하고 동시에는 농민들의 시간 이용해서 무엇을 할까 양을 나눠줬어요. 이후 유럽의 치즈 기술을 대가 없이 전파했습니다. 덕분에 낙농업 불모지였던 임실은 국내 치즈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인은 국내 치즈 산업과 사회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2016년에 한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처럼 살으셨다 그럴까요? 늘 낮은 곳에 잘 안 드러내시려 그러고 몸으로 살아내셨어요. 생각으로만 하고 머리로 한 게 아니라 온몸으로. 임실에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다 떠난 푸른 눈의 신부. 천주교 전주교구는 빈소를 전주 중앙성당에 마련하고 오는 16일에 장례 미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구한말 우리 지역은 그 어느 곳보다 항일 의병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덕유산 일대에서 이름을 떨쳤던 장수 출신 박춘실 의병장의 집터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오래된 농가주택. 이곳은 장수 출신의 항일 의병장 박춘실 선생의 집터로 알려진 곳입니다. 하지만 표지판조차 없이 오랜 기간 방치돼 있다 보니 마을 주민들조차 그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잘 모르시더라고. 그냥 이제 군에서 거기가 이제 그 생가라고 해가지고. 박춘실 의병장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의병을 모아 일본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일제에 체포돼 교수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박춘실 의병장은 1914년
대구 형무소에 벽을 부수고 동지들을 내보낸 뒤 자진 순국했습니다. 하지만 박춘실 의병장을 기리는 시설물은 지난 97년에 세워진 기념비가 유일합니다. 반면 경남 함양 출신으로 박춘실 의병장과 함께 활동했던 문태서 의병장은 각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20년 전부터 사적공원을 조성하고 문태서 의병장이 태어난 마을에 생가와 사당을 지었습니다. 문태서 의병장 추모위원회까지 구성해 해마다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올해부터 박춘실 의병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생가 복원 등 추모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청이나 우리 용역을 통해서 자료 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성역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라를 되찾기에 몸을 바쳤던 전북 출신 독립투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추모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제철과 봉수로 대표되는 전북 가야를 재조명하는 일이 본격화합니다. 세계유산 등재와 전시관 건립은 물론 7개 시군에서 추가 발굴도 시작됩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동 거울과 금동 신발 등이 나온 남원 유곡리의 가야시대 무덤들입니다. 경상가야 고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르면 7월에 2021년 등재 신청 대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7, 8월 중에 그게 사전 등재 후보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기 위해서 그 유네스코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가야 수장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장수 삼복리와 동촌리의 가야 고분군은 하반기에 국가사적 지정이 유력시됩니다. 보건정비의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장수군은 유물 전시관을 지어 역사,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의 전북 가야에 대한 어떤 가야 문화를 알리는 전시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된다라면 전북 최초로 가야 문화를 홍보하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전라북도는 경상 가야에 비해 뒤처진 유적 발굴에도 속도를 냅니다. 남원과 장수 등 7개 시군에 있는 고분과 봉수, 제철 유적과 산성 등 426곳이 대상입니다. 다만 예산의 한계로 발굴 조사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가야문화권 특별법의 빠른 제정 등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자동차 융합기술원이 독일과 영국의 자동차 시험 인증 기관과 기술 개발과 시험 인증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은 이번 협약으로 전북이 미래 상용차 산업을 선도하고 관련 기업의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부안군 시민사회 단체인 새만금 지원협의회가 새만금 신항에서 군산 대야를 잇는 새만금항 인입철도를 부안까지 연장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새만금 지원협의회는 2023년 세계 잼버리의 성공 개최와 서해안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선 새만금항 인입철도를 부안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1년부터 새만금항 인입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최근 5년 동안 활동시간 거짓 보고 등으로 자격이 정지됐던 5명의 돌보미 가운데 3명이 복귀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아동학대 영상까지 공개돼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도의회 이명현 의원은 돌보미가 쉽게 자격을 얻어서 영유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자치단체가 이젠 사업의 양적 팽창 못지않게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농 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73곳의 마을에 공동 집화장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73곳을 포함해서 모두 300곳의 마을 공동 집화장을 운영해서 영농 폐기물을 배출한 농가에는 수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전라북도는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이 미세먼지와 산불의 원인이 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지역 김양식장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수협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면허권이 있는 160개 김양식장 가운데 재해보험에 가입한 곳은 20곳에 그쳤습니다. 군산 수협은 올해만 300억 원의 김양식장 피해가 발생하는 등 황백화와 갯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서 재해보험의 가입 확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전북은 내일 흐린 가운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해안 등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겠습니다.